안녕하세요, 힘동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는 제네시스 GB80입니다. 해당 모델은 3.0 디젤 5인승 AWD입니다. 제네시스는 트림이 없고 개별적으로 옵션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는 파퓰러 패키지, 컨비니언스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2, 아웃도어 패키지,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디 컬러는 카디프 그린이고요. 인테리어 컬러는 마룬 브라운 앤 스모키 그린 투톤입니다. 나무는 블랙 애쉬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어를 살펴보면 전장 4945, 전폭 1975, 전고 1715, 휠베이스 2955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스마트 키는 이렇게 8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그고 열고 테일게이트 열고 혼 부르고 라이트 켜고 그리고 원격 주차 그리고 원격 시동 이렇게 해서 총 8버튼으로 되어 있고 약간 항아리처럼 생겼는데 뭐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을 살펴보면 제네시스의 시그니처인 커드램프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비율이 좋아 보이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커드램프가 세단보다는 이 SUV들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거대한 크레스트 그릴이 웅장함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런 디자인 때문에 조선의 벤테이가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 또 후드에 제네시스 로고를 통한 캐릭터 라인도 인상적입니다. 측면부를 살펴보면 펜더에 붙어있는 두 개의 파워라인이라고 하던데 이게 좀 심심함을 좀 달래주고 글라스를 두르고 있는 크롬 라인과 도어 아래쪽에 있는 크롬이 좀 고급차임을 알려주듯이 고급감을 좀 더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측면부를 보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좀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측면부를 보면 연료도어에 캐릭터 라인이 지나가는 것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투어 올 시즌 타이어가 껴져 있고요. 앞뒤 265, 50, 20인치입니다. 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19, 20, 22인치 휠이 있는데요. 20인치 지금 껴져 있는 이 휠도 괜찮고 22인치 휠 디자인도 멋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22인치 휠 디자인이 G80의 20인치로 같이 들어가는 디자인인데요. 세단보다는 SUV에 더 어울리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제네시스 문구가 있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G80에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하지만 이 GB80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집니다. 또 테일램프도 비율이 잘 맞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요즘 제네시스에 들어가 있는 AWD 표시는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머플러는 디젤이라 그런지 싱글이고 히든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GB80의 디자인을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좀 단정하면서 볼륨감을 토대로 웅장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쿼드램프 비례가 헤드램프랑 테일램프 둘 다 잘 맞아가지고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고 크롬을 과대하게 쓰지 않아서 좀 촌스럽지 않게 적당히 고급감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제네시스 디자인을 통틀어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디자인이 이 GB80입니다. 엔진룸을 살펴보면 이 엔진룸 안에 엔진을 굉장히 단정하게 잘 정리해 놓은 느낌이 들고요. 강성을 위해서 스트럿바를 양쪽에 있고 굉장히 이제 흡기 덕트가 되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퓨즈 박스가 여기 있고 아마 배터리는 다른 제네시스처럼 뒤에 있을 것 같고 워셔액은 이쪽에 있습니다. 후드에 흡차음도 꽤나 잘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이렇게 실링도 잘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리어 와이퍼 아래 버튼을 누르면 열립니다. 트렁크 공간은 5인승이라 그런지 꽤 넓은 편이고 이렇게 그물 같은 거를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2열 좌석을 폴딩을 전동식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V 짜리가 있고 이 양옆에 등이 있어가지고 밤에도 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따로 조그만 소무랑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매트를 들고 트렁크 아래를 보면 아웃도어 패키지라 그런지 러기지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인승이다 보니까 이 안쪽에도 특별하게 더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넓네요. 차주분은 이 러기지 스크린 사이에 이 작은 요만한 공간에 이렇게 삼각대랑 간단한 세차용품을 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큰 공간에 넣으면 운행하면서 소리가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럼 2열로 가보겠습니다. 2열 도어 트림을 보면 도어 핸들이 크롬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오픈포어 리어우드 가니쉬로 블랙애쉬 색깔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의 가죽 자체가 마룬 브라운으로 이쁘게 되어 있고 아래는 스모키 그린으로 조합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열에서도 도어를 락할 수 있는 버튼과 윈도우 버튼이 크게 되어 있고 파워 윈도우입니다. 또 이제 리어 커튼이 있어가지고 커튼도 이제 전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의 포켓을 보면 물병 작은 거 정도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공간이 있습니다. 시트를 보면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 그리고 폴딩 할 수 있는 그런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파퓰러 패키지에 속해 있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시트 색깔이 그린인데 이쁜 것 같습니다. 정말 G90과 마찬가지로 GB80도 고스트 클로징이 가능합니다. 2열에 앉았을 때 무릎 공간은 되게 널찍한 편이고, 또 이게 뒤로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무릎 공간은 엄청 여유롭진 않지만 충분히 여유롭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또 이 시트백 뒤를 이렇게 까놨기 때문에 무릎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시트백에 보는 포켓은 이렇게 고급스럽게 딱 붙는 스타일로 되어 있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고급차들은 이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SUV다 보니까 머리 공간은 이 정도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높이로 머리 공간은 충분히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열에서도 보면 공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있고, 또 2열에서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웃도어 패키지 때문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2개가 있고, 그리고 220V 짜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가운데 시트를 내려보면 여기는 굉장히 딱딱한 사출물이고, 이걸 눌러서 컵홀더 2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5인승이지만 좀 가운데 앉는 건 불편할 것 같습니다. 다행인 건 AWD임에도 이 센터 커널이 되게 높게 올라오지 않아서 앉으려면 그래도 충분히 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 때문에 거울이 들어있고 옷걸이와 함께 또 조명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 때문에 2열의 룸램프 같은 경우는 뒤에 있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등이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패턴이 있어서 좀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2열 아래 공조도 이렇게 공조 덕트도 있는데요. 좀 깊숙하게 들어가 있고 또 조명이 있어 가지고 나쁘지 않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조수석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수석 도어 트림을 보면 2열 도어 트림하고 거의 똑같고, 여기는 이제 열 수 있는 버튼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어 포켓도 아주 조금 긴 그런 느낌이지만 뭐 딱히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는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레시콘 옵션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트위터 있는 공간이 좀 허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조수석 시트는 슬라이딩하고 리클라이닝 그리고 럼버 서포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럼버 서포터를 감싸고 있는 이 또 장식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때문인지 여기 스피커 같은 우퍼가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조수석도 이렇게 탔을 때 EGXS처럼 시트가 움직여 줍니다. 옆에 무릎이 계속 닿는 공간에도 가죽으로 되어 가지고 좀 무릎이 좀 딱딱하게 아프지 않게 잘 해놨고, 또 아래 여기도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지갑이나 핸드폰 조수석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안에는 12V 짜리 단자가 하나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글러브 박스는 적당한 크기로 열리고, 이렇게 앞에 에어벤트가 쭉
수평적으로 있는 게 좀 인상적이고, 하지만 조정은 요거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루프가 스웨이드 재질로 이쁘게 브라운 색깔로 잘 되어 있고, 선바이저도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고급스럽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열면 이렇게 조명이 나오고 연장이 되는 선바이저입니다. 그럼 이제 운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료도는 이렇게 푸시해서 여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디젤 그리고 요소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캡이 있고, 이 디젤 캡은 여기다가 꽂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트림을 보면 달라진 거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시트가 2개까지 지원된다는 점,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폴딩 버튼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눌러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락하는 버튼, 그리고 모든 윈도우가 파워 윈도우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차일드 락 버튼이 있습니다. 나머지 도어 포켓이나 이런 렉시콘 사운드의 부재로 인한 허전함은 당연하게도 운전석에서도 똑같습니다. GB80의 페달은 오르간 형식의 페달로 되어 있고, G90과 다르게 좀 아쉽게도 브레이크 페달에 이렇게 두께가 두껍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진동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취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파워 테일게이트 버튼과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계기판 클러스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버튼과 그 다음에 아이드 스탑 연구 버튼,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겠죠. 그리고 ESC 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전동식이기 때문에 틸팅과 텔레스코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보시면은 조수석하고 조금 다른 게 이제 다리 부분 허벅지 지지하는 레그 서포트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그리고 사이드 볼스터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컨비니언스 패키지다 보니까 에르고 모션 시트가 있어서 이게 마사지 보니까 엉덩이 시트 쿠션부와 시트백 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과 마찬가지로 가죽을 덧대 가지고 무릎이 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보면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겉에 부분은 이제 마룬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 이 안쪽은 이제 스모키 그린으로 이렇게 투톤으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스티어링 휠 형상도 좀 독특한데요, 원 스포크라고 해야 되나 투 스포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버튼들은 이제 크롬으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조작할 때 크게 나쁘지 않게 잘 위치한 것 같습니다. 멀티펑션 스위치를 보게 되면 이 돌리는 부분이 메탈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또 이 재질하고 이 표시되어 있는 재질하고 달라서 아마 여기에 조명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르고, 오히려 이 부분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오른쪽도 보시면은 와이퍼를 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리어, SUV다 보니까 리어 와이퍼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 돌려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클러스터는 12.3인치 클러스터로 3D 클러스터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3D 단계가 있는데요, 2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로 가장 이질감이 적은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상도 자체가 엄청 좋지는 않지만, 정말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고 멀리서 보기 때문에 해상도 자체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창들이 있고, 그래픽 자체는 되게 고급스럽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ABN 같은 경우는 14.5인치로 좀 길다란 그런 ABN인데요, 전반적으로 어두운 배경으로 해가지고 반응도 빠르고 되게 멋있게 고급스럽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동 버튼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겉에 돌기 같은 걸로 장식을 해놔서 좀 고급스럽게 장식을 해놨습니다. 공조 버튼은 다 하드키로 되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LCD만 통풍, 열선 시트, 스티어링 열선, 공기청정, 에어컨 이런 것들만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이 노브를 돌려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고급스러운 것 같습니다. 밑에를 열어보시면은 밀고 다시 밀면 이렇게 스르르 닫히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는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USB 포트, 이거는 아무래도 S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 업데이트 하거나 이런 용도일 것 같고, 옆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준비되어 있고, 그 아래는 뭐 요쪽이나 이런 데 조금 공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뭐 동전 정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을 보면 이렇게 노브를 돌려가지고 볼륨하고 튠, 뭐 라디오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뭐 백, 홈, 메뉴 이런 메뉴가 있고, ABN을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글을 쓰면은 적힌다는데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서 인식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테두리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뭔가 돌아가는 느낌 자체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닌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토홀드하고 이제 주차 기능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기어 노브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서 되게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도 들어오고 이런 데서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되게 이쁘게 잘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요 높이가 조금 낮다고 해야 되나? 이 높이가 좀 낮아가지고 돌릴 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우드를 눌러서 여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두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보면 이렇게 테두리를 돌기 장식으로 했는데, 이 돌기 장식이 이 GB80의 디자인 요소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보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버튼, 그리고 푸시했을 때 터레인 모드로 바뀌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 관련된 카메라, 그리고 센서, 내리막길에서 크루즈를 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기어 노브는 여기 있고 드라이브 모드가 좀 더 대각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라이브 모드를 자주 변경하시는 분한테 있어서는 좀 조작성이 좀 나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돌렸다가 리턴되는 방식의 노브인데요. 조작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여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데요. 조그만 소물함과 함께 공간이 이 안쪽에도 있어가지고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이 수납하는 거에서는 되게 많은 것들을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 선바이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었을 때 조명이 이렇게 들어오는 방식이고, 연장이 되는 그런 선바이저입니다. 룸미러를 봤을 때 룸미러는 되게 이제 얄쌍한 방식으로 되어 있고, 하이패스를 이제 오버헤드 콘솔에다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룸미러를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고, 조명 버튼이 이렇게 있는데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전체 조명이 켜지게 됩니다. 2열의 룸램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금 조금 보이는데 이런 패턴이 고급스럽게 적용되어 있어서 저는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SOS와 제네시스 커넥티드 버튼이 있고, 이거는 문 열었을 때 불 들어오는 거, 하이패스 관련된 볼륨과 그다음에 잔액 확인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거 열었을 때 이제 앞뒤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열어가지고 좀 멋있습니다. 그 썬루프 자체도 창문이 크니까 개방감도 좋고, 실제로 열리는 양도 충분히 열려서 세단과는 다르게 많이 열리니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썬루프 작동 소리는 그냥 무난한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이 썬루프 선쉐이드가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요 썬루프 자체는 별로 시끄럽지 않은데 이 선쉐이드가 좀 소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산차다 보니까 이렇게 티팅할 수 있게, 눌러서 티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해당 모델은 렉시콘 18개 스피커 옵션이 아닌 기본 9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저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치면 베이스가 강하고, 그 다음에 미들이 강하고, 이제 고음이 좀 약한 그런
형식의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 같고, 해상력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 기본빵은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스피커 개수가 적다 보니까 이 SUV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의 공간감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점, 그런 점이 되게 아쉽고요. 저는 이제 렉시콘 옵션의 사운드도 이제 시승차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공간감 자체는 기본 스피커 대비 좋지만 해상력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는 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제 공간감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밸런싱 자체도 지금이 좀 중저음에 위주가 되어 있다면 렉시콘 사운드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밸런싱이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디오만 봤을 때는 렉시콘은 늘 필요는 없지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웬간하면 렉시콘 옵션은 넣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